안녕하세요. 강남 세무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진경 세무사입니다. 지난 20년간 어르신들 상담을 정말 많이 해왔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또래 친구는 연금을 받는다던데 나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신청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떨어졌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참 속상했습니다. 받아야 할 분들이 연금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 자체를 못하거나 기준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누구나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 기초연금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 꼭 함께 봐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제도가 바뀌더라도 제일 먼저 소식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의 기초연금 제도가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만 넘기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신청 안 해도 국민연금처럼 알아서 나오는 줄 아셨던 거죠. 하지만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신청했다고 다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기준은 소득과 재산입니다. 정부에서는 어르신의 월수입뿐 아니라 예금 자동차 주택까지 모두 확인해서 그걸 일종의 소득처럼 계산합니다. 이걸 소득인정액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 많으면 이분은 이자가 있겠구나 생각해서 그 예금액을 월수입처럼 환산합니다. 또 집을 갖고 계시면 그 집값도 기준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돈을 벌지 않더라도 그 자산이 소득처럼 간주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얼마까지 있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지만 2025년 기준으로는 이렇습니다. 홀로 계신 분은 월 소득인 정액이 228만 원 이하일 것. 부부가 함께 계신다면 둘을 합쳐 월 364만 원보다 낮아야 합니다. 물론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월급의 일부는 빼고 계산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상담했던 81살 박순자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시장 안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면서 월급처럼 매달 팔아서 버시는 금액이 대략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어르신은 이 정도면 나는 연금 못 받겠지 하고 아예 포기하고 계셨는데요. 계산을 다시 해보니 달랐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근로소득 공제라는 게 있어서 일하시는 분의 월급 중 30%는 빼고 계산해 줍니다. 즉 150만 원이라면 그중 45만 원은 빼고 실제로는 105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니 기준선 228만 원보다 충분히 낮아서 수급이 가능한 걸로 나왔고 어르신은 크게 놀라셨습니다. 이처럼 소득이 조금 있으셔도 공제 규정 덕분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는데도 탈락하신 분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재산이 많으면 그 자체가 소득처럼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값이 많이 오른 경우가 해당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8세 이명택 어르신. 국민연금도 거의 없고 소득도 없는데 살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가 5억 원이 넘다 보니 그 집이 소득인 정액으로 계산돼서 연금을 못 받으신 거죠. 정부는 집이나 예금도 일종의 자산이니까 생활에 여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실제 생활은 빠듯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계산 방식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도 자체가 실질적인 생활 형편을
숫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꼭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혼자 판단하기엔 계산이 복잡해서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이 어떻게 소득처럼 환산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74살 오명자 어르신은 국민연금으로 매달 50만 원을 받고 계셨고 그 외에 특별한 소득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세가 약 3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셨어요. 이 경우 집값 전체가 다 소득으로 잡히는 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일정 금액까지는 빼주도록 공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거주주택 공제 한도는 1억 3천만 원입니다. 즉 어르신의 집값 3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을 빼면 남는 금액은 1억 7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계산에 들어가게 되죠. 이제 이 금액을 소득처럼 환산해야 하니까 정부에서 정한 환산율 4%를 적용합니다. 즉 1억 7천만 원에 4%를 곱하면 680만 원이 됩니다. 이걸 다시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56만 원 정도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그럼 어르신이 실제로 받는 국민연금 50만 원과 환산된 재산소득 56만 원을 더하면 총 소득인 정액은 106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기준선인 228만 원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이 어르신은 충분히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겁니다. 처음 상담하셨을 때는 나는 집이 있으니까 못 받을 거야 하고 단념하고 계셨는데 실제로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재산이 있더라도 공제 기준이 적용되고 환산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면 의외로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연금도 없고 돈도 없는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지역에 살고 계신 경우엔 그것만으로도 기준을 넘겨 탈락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혼자 속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겁니다. 내 상황에 맞게 정확히 계산해 보는 게 기초연금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번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놀라시는데요.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도에서는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각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 분이 단독으로 받을 경우 2025년 기준으로 월 34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에는 한 분당 약 30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두 분이 합쳐서 60만 원 남짓. 오히려 혼자 받는 것보다 전체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부부는 함께 살기 때문에 생활비가 적게 들겠지. 이런 전제에서 출발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은 다르죠. 전기세, 가스비, 병원비. 두 분이 사시든 한 분이 사시든 기본 지출은 거의 비슷하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사는 옆집보다 우리는 둘이 사는데 더 적게 받는다고 속상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전주에 사시는 71살 박경숙 어르신 부부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었지만 감액된 금액을 듣고 많이 실망하셨습니다. 이런 부당함을 없애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는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정부는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부 감액 제도가 사라지면 얼마나 달라질까요? 지금처럼 감액된 상태에서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한 분당 약 30만 원 정도, 두 분 합쳐서 60만 원 정도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액이 폐지되고
각자 전액 수령하게 되면 한 분당 약 34만 원 정도, 두 분 합치면 많게는 68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보면 뭐 그리 큰 차이 아닌 것 같아도 1년으로 계산해 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지금처럼 감액된 구조에서는 부부가 함께 받아도 연간 약 720만 원 수준인데요. 감액이 사라지면 연간 96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차이가 무려 200만 원 이상. 이건 병원비 몇 번이 될 수도 있고 겨울 난방비, 전기세, 여름 에어컨 요금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때론 손주 용돈 한 번 더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기도 하고요. 요즘 물가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이처럼 감액 폐지 하나만으로도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변화는 언제부터 시행되는 걸까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정부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고 국회에서 예산과 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미 받고 있는 사람도 혜택이 늘어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새로 신청하는 분뿐 아니라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 시행 시점 이전의 금액까지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결정되면 그 이전 달까지 못 받은 금액을 한꺼번에 정산해서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어르신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형평성과 현실을 고려한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기초연금을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먼저 기억하셔야 할 점.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꼭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처럼 나이 되면 알아서 들어오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면 자격이 돼도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신청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되기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7월 20일이신 분은 6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방문 신청을 하실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가시면 됩니다. 요즘은 전담 상담 창구도 따로 있어서 처음이신 분들도 걱정 마세요.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 244 웹사이트를 통해 자녀나 보호자와 함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자녀가 도와주시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연락하세요. 직원이 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기초연금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이 어렵다고 미루지 마시고 방법만 아시면 누구나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기초연금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딱 3가지만 챙기시면 됩니다. 첫째,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둘째, 본인명의 통장 사본, 기초연금을 입금받을 계좌가 필요합니다. 셋째, 소득과 재산 관련 서류인데요. 이건 대부분 행정기관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따로 일일이 떼러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소득이 있거나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추가로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큰 금액이 입금된 통장 내역이나 부동산 증빙 같은 경우는 상담 직원이 친절히 안내해 줄 겁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도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고 안 해도 모르지 않을까. 하지만 행정기관은 매년 자동으로 재확인합니다. 그래서 통장 잔액이 갑자기 늘었다든지 재산이 변동됐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자녀와 함께 정기적으로 통장 내역을 확인하시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바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알리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청 자체는 간단하지만 신청 후에도 몇 가지 절차를 알고 계시면 불이익 없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 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조금만 소득이 적었어도 예금이 덜 있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초연금 수급에 가까워지기 위한 생활 속 전략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근로소득 조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로소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분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20만 원이라면 그중 36만 원은 빼고 계산돼서 소득 인정액은 84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가능하다면 급여가 매월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이하로 유지되도록 조정하시면 수급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단, 일부러 소득을 줄이시기보다는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 범위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예금 정리입니다. 예금, 적금, 주식 같은 금융 자산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면 모두 합산해서 평가됩니다. 따라서 소액 계좌가 여러 개 있는 경우 하나로 모으거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해지하시고 가능하면 일정 금액 이하로 유지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 자녀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관리 주체가 본인이라면 그 금액도 본인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채 활용입니다.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재산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3억 원이고 대출이 1억 원 있다면 실제로는 2억 원만 재산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단, 이 부분은 신용도나 이자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하니까 무리하게 대출을 늘리시기보다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그럼 예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5년 안에 증여한 금액은 그대로 본인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즉, 지금 자녀 통장으로 옮겨도 5년 동안은 기초연금 산정에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급하게 증여를 하거나 예금 일부를 나눠버리는 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시기와 금액은 반드시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렇게만 조금 조정하셔도 생각보다 수급 기준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 모든 전략은 혼자 판단해서 실행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연금은 못 받고 자산 분쟁이나 대출 부담만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한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기초연금은 그냥 나이만 넘긴다고 자동으로 주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제로 더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지급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이 오히려 제외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와 국회에서는 집값이 오른 지역에 사는 분들,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거주주택 공제 한도를 올리는 방안, 그리고 부부가맥제도 폐지 등이 이미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있고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은 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몰라서 못 챙기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나는 해당이 안 될 줄 알고 포기했어요. 하지만 계산해보면 이미 대상자셨고 몇 년치 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었던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복잡해서 귀찮아서 신청조차 하지 않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초연금은 여러분이 평생 일하고 세금 내신 것에 대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혼자 사시는 형제자매 친구분 중에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할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활에 큰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도가 바뀌고 기준이 달라지는 일이 있을 때 가장 빠르고 쉽게 안내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2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하며 언제나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혜택은 더 똑똑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신청한 사람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생활, 노후 지혜백과가 함께 응원합니다.